네, 마켓 시그널 시간입니다. 최현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벤트 데이입니다. 그야말로 많은 부분 좀 걱정 그리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지금 시장이 2003포인트 선에서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포착할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신호가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자에서 이제 뭐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게 되면 일단은 뭐 전일 구조에서의 이어짐이 조금 더 나타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제 만기를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이 특별하게 약했던 부분들이 조금 진정이 좀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의 지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 이제 중국 시장의 지표 하나가 좋지 않게 나오고 금요일도 이제 지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장막권에 이제 하락세가 좀 강하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산업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뭐 화학스탄, 주독섹터의 움직임 자체가 사실상 좀 둔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기 효과로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 그리고 중국 지표 오늘 또 무역수지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앞두고 산업재가 조금 혼조세를 보인다. 그런데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는 종목들 산업재에서도 몇몇 종목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금통위 발표가 있잖아요. 함께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고려아연입니다. 뭐 윗방향이 추가적으로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고 제가 전일도 말씀드리면서 40만 원대 금방 자리는 이렇게 크게 위험한 자리가 아니다.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찾지만은 40만 원대는 쉽게 뚫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자리에서 일단 윗방향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좀 되면서 다시 한번 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재 섹터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려아연 자체는 뭐 움직임 자체가 빠르게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섹터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그러한 구조가 형성이 좀 되다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윗방향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넘어섰고 일단 단기적인나마 윗방향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 44만 원대 추가선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위치는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전일 종가 부분대 해가지고 윗방향으로 아주 강한 랠리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러한 구조를 본다고 치더라도 고려아연의 추가 상승은 좀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80만 원 초반선 다시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79만 원, 그러니까 80만 원 살짝 깨지는 자리는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일단 80만 3천 원까지 내려왔다 오늘 이제 막바로 반등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태에서 크게 죽을 만한 위치는 아니다. 이유 자체는 IPO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런 IPO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락할 때 매수, 올라갈 때 매수하는 형태의 전략은 기존 전략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멘텀 같은 경우에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은 꾸준하게 우상향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구조 속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스트롱 바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정도의 시그널입니다. 90만 원대 바라보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의 펀더멘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보유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게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하단 정도까지 내려왔었죠. 27만 원대, 28만 원대가 살짝 붕괴되는 정도의 수순을 밟았습니다. 자,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28만 원대가 살짝 이탈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정도의 시그널이라면은 일단은 윗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차 상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박스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시장 자체는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박스 형태의 구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생각이 좀 들고요. 박스 형태의 시점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야 윗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29만 원대 초반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호석입니다. 금호석이 같은 경우에도 변한 것은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박스 구조입니다. 8만 5천 원대 초반선 밀게 되면 매수 관점이고 9만 원대 넘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금호석유는 9만 5천 원대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 섹터 중에서 화학 섹터는 전반적으로 눌림목을 형성하고 박스 구조로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시세 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박스 형태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마지막 삼성 SDI입니다. SD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박스 형태인데 16만 원대 밀리게 되면 매수 관점이고요. 17만 원대 올라가게 되면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유력해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 모두 점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제가 너무 일찍 여쭤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래에셋증권 오늘 좀 매수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역시 그 종목으로 가져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오전에 잠깐 흔들렸었죠. 오전에 네. 잠깐 흔들렸다가 일단은 밑방향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겠습니다. 모멘텀하고 패턴 쪽에서 일단 포커스를 좀 맞췄고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 2분기 때, 그러니까 지난 전년도하고 올해 1분기까지 해가지고 구조조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3분기 때부터는 오히려 수급 구조가 좀 좋아지고 시세 흐름도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또 실적도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연출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전은 이번 금통에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았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관점이나 시그널은 계속적으로 좀 작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반기 부총리의 교체 관련해가지고 부양책이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측면에서만 본다라면은 일단 유동성 확보가 원활해지게 되면 증권사들의 움직임 자체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조 속에서 본다라면 이제 금일 시장이 일단 조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 시장에 매수를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지만 일단 그러다 치더라도 47,5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일단은 단기적인 이벤트는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라면 충분히 눌림목을 한번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한 구조라면은 47,500원대 추간선은 충분히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7,500원 매수가를 말씀 좀 드리겠고요. 손절자가 자신은 20평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자라는 관점입니다. 20평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박스도 안 무너집니다. 만약 22평 이탈되게 된다면 앞에 횡보했던 박스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박스 하단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22평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자라는 관점이고요. 금봉사의 모습을 좀 본다면 오전부터 올라오는 폭이 꾸준하게 좀 이어져 있긴 한데 그런다고 치더라도 아침에 금통이 앞도가 한번 급등했다가 금통이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하락이 좀 주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움직임 자체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후장이라도 47,500원대 눌러주면은 오히려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후장에서의 눌림 조정을 받을 경우에 47,000원대에서 47,500원 정도의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 모멘텀과 패턴을 두고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종목 미래에셋증권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흐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시그널 최현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